이 얘기에 이어지는 얘기지만요. 이른바 문명내전. 최근 친명 지도부가 임종석 전 실장 공천 배제 논의에 친문 반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어제 저희 뉴스A에 임종석 전 실장이 출연했습니다. 한번 그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 탄생의 책임이 마치 문재인 전 정부에 있는 것처럼 이야기하신 점에 대해서 동의하지 않는다는 거죠. 2020년 총선에서 민주당은 전례 없는 압승을 했습니다. 네. 또 대선 직전까지 문재인 정부의 국정 지지율은 45에서 47%에 이르렀어요. 네. 대선 패배와 윤석열 정권의 탄생 책임을 문재인 정부로 돌린다. 사실도 아니고 동의할 수도 없고 누구에게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대선 패배 책임을 왜 다 오롯이 친문에게 돌리냐 뭐 이런 얘기인데 이현정 의원님. 네. 임종석 전 실장도 최후 통첩을 날린 느낌이 있는 게 본인의 SNS에 여기서 더 가면 친명이든 친문이든 당원과 국민들께 용서받지 못할 것이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셨어요? 거의 임계점에 달한 것 같습니다. 양측의 갈등이. 일단 정영원, 이명백 공천관리위원장이 저는 왜 저런 이야기를 했는가 모르겠는데 노골적으로 이야기를 했지 않습니까? 예. 윤석열 정부의 탄생에 도움이 된 사람들은 뭐 선택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를 했죠. 자, 그러면서 이제 지금 뭐 이 정성호 의원이라든지 뭐 이 따라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지난 4일 날 양산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하고 이제 이재명 대표하고 이제 회동이 있었잖아요. 예. 그 회동에서 문재인 전 대통령이 이런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당시 21대 총선에 내 측근들도 불출마한 사람들 많다. 자, 그러면 친명들도 불출마해야 되는 거 아니냐. 뭐 이런 비슷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렇게 알려지고 있다 뭐 이 정도로 할까요? 뭔가 예. 희생을 요구한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 거듭 이야기한 게 임종석 그다음에 노영민 이런 사람들에 대해서 공정한 공천. 이게 뭐냐면 경선에 붙여달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는 일체 대답이 없었다는 게 제가 취재한 바의 결론입니다. 자, 그러면 결국 이제 지금 이재명 대표는 이번 총선을 통해서 뭐 이 총선에서 150석 어떤 아니면 뭐 더 적게 어떤 간에 이 친명계 일색의 정당을 만들고 싶은 욕심이 강한 것 같습니다. 자, 그러면 거기에 가장 걸림돌이 되고 있는 사람이 누구냐? 바로 임종석 전 실장이죠. 왜냐? 임종석 전 실장은 친문계를 뭉쳐낼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할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자, 그러면 일부 아마 이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사람들 몇 명만 쳐내면 친문계는 힘을 발휘하지 못할 것이다는 게 아마 제가 볼 때는 이재명 대표 측의 판단인 것 같아요. 그런 의미에서 지금 이렇게 파상 공세를 하는 거 보면 저는 임종석 전 실장 아마 공천받기는 꽤 어려울 겁니다. 이미 이 싸움은 단순히 지금 뭐 타협해서 될 문제가 아니라 결국 이 총선 이후에 있을 민주당 전당대회, 그다음에 있을 대선, 이것까지 내다본 이재명 대표의 구상이거든요. 즉, 이 걸림돌이 되는 것들은 다 없애겠다. 이번에 사실은 이 준연홍제 한 이유도 뭐냐면 혹시 자기를 반대할지 모르는 그 제야 시민단체들 이 사람들한테도 그냥 의석 나눠줘서 결국 본인과 함께 할 수 있도록 하겠다. 그 의도 속에서 한 거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본다면 제가 볼 때는 이 친문계 중심 역할을 할 수 있는 이 임종석 전 실장이나 나중에 혹시 돌아올지 모르는 김경수 전 지사 아마 절대 공천 주지 않을 겁니다. 글쎄요. 저는 여기서 더 가면 이런 임 전 실장 최근에 사실 불출마라고 최후 통첩을 받았었기 때문에 본인도 스스로 다시 한번 최후 통첩 되치게 한 거 아닌가. 여기서 더 가면 뭐 이런 표현을 썼기 때문에 의미심장하거든요. 근데 아까 이현정 의원 말만 따라 지금 친문 대표주자 임종석 전 실장과 친명계 지도부가 임계점에 이른 거 아니냐 여러 해석이 나오는 게 일단 오늘 동아일보 보도들을 조목조목 반박하긴 했어요. 친명 지도부가 임종석 전 실장 과거 지역구인 중성동갑 출마 안 된다 방침 정했다. 이거에 대해서 아니라 사실 무근이다라고 민주당이 얘기했고 다음 화면 또 하나 임 전 실장이 이재명 대표에게 10여 차례 통화를 시도했지만 이 대표가 이거에 대해서 답이 없었다라는 거에 대해서 이재명 대표와 통화 시도했다는 보도는 사실 아니다 이렇게 했는데 어쨌든 다 사실관계를 각자 입장에서는 아니라고 했지만
뭔가 분위기가 심상치 않은 건 분명해 보여요. 뭐 이 기자들을 통해서 이런 보도가 된다는 것은 아예 사실 무근일 리는 없을 거라고 보입니다. 물론 이제 입장을 확인하는 측에서는 당연히 확인을 해야 되니까 아니다 그런 일 없었다고 하지만은 이런 얘기가 뭐 정말 뭐 아니땐 굴뚝에 연기가 나겠습니까? 그렇다고 한다면 저는 이러한 지금 당 내에서 민주당 내에서 어떤 이런 부분들이 진행되고 있지는 않나라는 생각이 드는데 예. 저도 개인적으로 뭐 8.6 운동권의 세대 교체가 이루어진다라는 입장에는 동의를 합니다. 하지만 이러한 방식이 과연 민주정당에서 이루어질 수 있는 방식일까요? 어떤 특정인의 불출마를 예를 들어서 지적하면서 그것도 이유를 뭐 전 정권의 어떤 정권을 빼앗긴 책임을 묻겠다라고 하면서 이게 타정당도 아니고 같은 정당 내에서 이렇게 한다는 것이 과연 민주주의 정당을 지향하는 민주당이 과연 하는 것이 맞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좀 이해가 되질 않아요. 그러니까 민주당이 항상 자랑하는 게 뭡니까? 시스템 공천 아니겠습니까? 그럼 원칙대로 경선에 붙이면 됩니다. 왜 누군가의 출마의 자유를 꼭 그 지역에서는 안 된다, 된다. 인위적으로 이걸 얘기를 하려고 하죠. 그리고 특히나 어떤 엄정하게 심판을 봐야 될 공천관리위원장이 어떤 저런 얘기를 함으로써 한쪽 편에 쓰는 거거든요. 그럼 심판이 어느 쪽에 서버리는 거예요. 그렇다고 한다면 당내에 당연히 여기에 반발을 뭐 당연히 불러일으킬 수밖에 없는 것이고 저는 오늘 뭐 여러 우상호 의원 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지적을 한 부분 등이 저는 상당히 좀 설득력이 있다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보입니다. 그 아까 우상호 의원 얘기했던 게 바로 지금 민주당 내 내전, 집안 싸움 심상치 않다고 판단한 게 불출마 선언한 우상호 의원, 그 이재명 대표 대선 캠프 본부장까지 지냈던 우상호 의원도 이거 공천관리위원장 친문을 겨냥한 말이라면 큰 실수했다. 패배 책임 이재명 대표에게도 있다. 저 우상호 의원의 오늘 저 발언도 꽤 의미심장한데 이거 대선 진 것 같고 이렇게 싸움이 커졌어요. 공천 문제 때문에. 저혁진 변호사님. 네네. 근데 이 부분을 볼게요. 그러면 이재명 대표 지난 대선에서 뭐 때문에 졌냐? 이걸 좀 따져보는 게 민주당 내 백서가 있는데 어제 일부 보도를 보니까 이 대선 백서, 그러니까 일종의 반성문, 잘한 건 잘한 거 못한 거 못한 거 백서 개념인데 이재명 대표 평가는 빠져있다. 이것 또한 여러 말들이 좀 있더라고요. 그 백서가 900페이지예요. 899페이지라니까 900페이지 아니겠습니까? 이 백서를 누구 책임으로 만들었는가? 우상호 의원 책임으로 만들었어요. 왜 우상호 의원 책임이었는가? 대선 2022년도에 대선 패배한 이후에 우상호 의원이 비상대책위원장이 된 거예요. 며칠? 6월 7일부터 언제까지? 8월 28일까지. 그러니까 비상대책위원장으로서 왜 민주당이 대선에서 패배했는지를 그 평가하고 분석한 백서를 900페이지짜리를 갖다가 냈는데 핵심은 뭐냐면 그 후보가 그 이재명 후보였는데 이재명 후보에 대한 평가나 그 반성이나 비판이 전혀 없었어요. 왜 없었을까요? 이재명 대표가 8월 28일에 우상호 비대위원장 그 직후에 뭐가 됐는가? 당대표가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상호 비대위원장 입장에서는 당대표가 될 것이 확실한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뭐라고 비판할 수 없는 거 아니었겠습니까? 민주당이 계속 뭐라고 이야기를 하냐면 역사를 잊은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제가 봤을 때 과거를 직시하지 못한 정당에게 집권이 가능할 것인가?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이 백서가 나오기 한 달 전에 임종석 그 전 비서실장이 뭐라고 비판을 했냐면은 이재명 대표에서 이재명 대표가 대선에도 지고 지방선거에도 지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런 이재명 대표에 대해서 당을 위태롭게 만들고 반성은커녕 당을 장악하려고 하는 부끄러운 짓을 한다. 그다음에 이재명 대표는 염치도 없고 기본 상식에 벗어난 행동에 내가 화가 나고 창피하다. 이런 이야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재명 대표 입장에서는 재작년에 저런 이야기를 한 그 임종석 전 실장에 대해서 공천을 주고 싶겠습니까? 이런 모든 것들이 지금 민주당의 총체적 난관으로 지금 다가오고 있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 정도면은 근데 이제 우상호 의원도 참전을 해서 대선 패배 책임 이재명 대표에게도 있고 그 다음 자막도 있네요. 아까 제가 눈에 띄었던 건 임종석 전 실장 공천에서 제거하기 위해서 그래서 기준을 만든다면 안 된다. 이른바 문명 내전 격화되는 분위기는 맞는 것 같아요.
최후 통첩을 불출마 최후 통첩을 받았는데 본인도 여기서 더 가면이라고 반격한 민주당 얘기 저희가 핵심 내용 짚어봤습니다. 알겠습니다.